The cities that we went, I think that Seoul, South Korea is number one. For me, 일본 5개 도시를 18일 동안 완주한 미국인 커플이 있습니다. 오사카, 교토, 도쿄, 오키나와까지 전부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딱 4일만 더 여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나라를 다녀온 뒤 이 커플이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이 지금 전 세계 여행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진짜 특별한 나라라는 건 인정해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방문한 5개 도시 중에서 서울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영상 내내 일본 사랑을 외쳤던 사람들이 서울 단 4일 만에 이 말을 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 커플은 서울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경험했길래 평생 1위였던 일본을 이렇게 간단하게 뒤집어버린 걸까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출신의 커플 딜런과 릴리입니다. 두 사람은 평소 여행 브이로그를 함께 만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요. 이번 18일간의 여행에서 일본을 4개 도시나 돌고 난 뒤 마지막 목적지로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고 계획이라고는 일단 부딪혀보자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무방비 상태의 눈에 서울이 어떻게 비쳤는지가 이 영상을 더욱 생생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걸어다니면서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 그대로가 카메라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미리 공부하고 기대치를 잔뜩 올린 상태가 아닌 완전히 빈 상태의 눈에 서울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 영상 하나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릴리는 한국의 제주 귤차를 처음 맛보며 이게 망고 스무디인지 과일 음료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고 카메라를 들이대는데요. 딜런은 지하철 요금기계 앞에서 숫자를 확인하다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cheap. It's only like $10 actually. The deposit can be found from the refund machine at the arriving station. All right, so we got 2 tickets to our Airbnb, and I guess you can buy rechargeable Metro cards, which we are probably going to do next time, but it was only $7.92 for these 2 tickets. 인천공항에서 숙소까지 두 사람의 지하철 요금이 합쳐서 단 $7 92센트였던 겁니다. 우리 돈으로 10,000원 남짓. 그런데 같은 거리를 우버로 이동했다면 $34가 나왔을 거라는 걸 나중에 직접 경험하며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잘 몰라서 지하철 대신 택시줄에 섰다가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인지를 온몸으로 배웠다고 하는데요. 미국 뉴욕 지하철이 같은 거리에 약 $17를 내야 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지하철 가성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수준인지 단번에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에피소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요금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안내데스크 직원이 두 사람에게 말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직접 종이 지도를 꺼내 형광펜으로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표시해줬다는 건데요. 릴리가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 톤이 한 단계 달라집니다. 살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라고 하는데요. 한국인한테는 그냥 친절한 직원 한 명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지하철역 안내 창구에서 직원이 직접 지도를 꺼내 형광펜까지 들고 경로를 그려주는 것, 생각해보면 당연한 서비스인 것 같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친절을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모르는 게 있으면 QR코드 하나 던져주거나 구글 검색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말보다 먼저 형광펜을 꺼내드는 이 장면 하나가 사실상 이 두 사람의 서울 여행 전체 분위기를 예고하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머무는 숙소가 공개됩니다. So it's the next day. I want to take you through our hanok, our traditional Korean hotel. This building is over 100 years old, which is super cool. So the traditional seating area, this is for guests to come. They also have a nice little cafe here, place to sit. 무려 100년이 넘은 전통 한옥 부티크 호텔이었는데요. 현대 도심 한복판에 100년 된 건물이 원형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한테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유럽에도 수백 년 된 건물들이 많지만 대부분 박물관이나 유적지로 따로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그 안에서 자고 먹고 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도심 한복판에서 100년 된 한옥 안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델런은 목재들보가 그대로 드러난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고
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한옥 바닥에 누워 잤던 전날 밤을 태어나서 가장 아늑했던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숙박비가 저렴한 숙소도 아니었는데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난 지 몇 주가 지나서도 여전히 그 밤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한옥 마당에 서서 딜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서울이 달라 보여요. 현대식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심과 100년 된 한옥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나라. 이게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충격이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겁니다. 한옥에서 나온 두 사람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1395년에 처음 지어진 궁궐이라는 설명을 듣는 순간 딜런의 표정이 굳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25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역사의 2배가 훌쩍 넘는 시간 전에 세워진 궁궐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쉽게 소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수문장 교대식을 보며 딜런은 경비병들이 너무 무서웠지만 그냥 행복했어라고 웃으며 말하고 릴리는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 입장이 된다는 사실을 듣고는 눈을 크게 뜨는데요. 두 사람이 실제로 낸 입장료는 합쳐서 단 4달러, 우리 돈 약 5,500원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박물관 입장료가 1인당 25달러에서 35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이 가격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Around here since 1395. Who was more intimidated taking pictures, me or you? Dylan was. He was like 10 feet away from the guard. They were scary dudes. I was just like happy. They obviously like it. Yeah. All right, so we paid $4 for 2 people, $2 each, and visitors wearing the traditional hanboks can enter for free. 경복궁을 빠져나오자마자 두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마주칩니다. 궁궐 바로 앞 광장에서 서울국제 브레이크 댄스 배틀이 열리고 있었던 건데요. 630년 된 조선 왕조의 궁궐과 세계 수준의 스트리트 댄스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공존하는 이 장면이 딜런에게는 너무 비현실적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외치는 딜런의 목소리에 그 감정이 그대로 실려 있었는데요. 우리한테는 그냥 주말 서울 풍경의 일부지만 처음 온 외국인한테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섞여서 살아 숨쉬는 도시. 그게 서울이라는 걸 두 사람은 경복궁 앞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심을 걷던 두 사람은 뜻밖의 광경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건데요. 붉은 모자를 쓴 수많은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동시에 들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시위 현장에서 주목한 건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인파 속에서도 줄이 흐트러지지 않고 서로 충돌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일 없이 질서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집회 규모가 커질수록 도로 봉쇄나 충돌 사태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의 시위는 그 긴 행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행사처럼 정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드러나는 시민의식이 시위 현장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나라라는 걸 두 사람은 걸어 다니면서 몸으로 느꼈던 겁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로 향합니다. 케이블카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펼쳐지자 딜런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내려오는 길에 공원을 걷다가 이번엔 딜런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춥니다. Guys, we found a gym There's a just sitting in the hole. park. Let's go check it out. Oh, you just lift your body weight up. It is literally free. I mean, obviously. no membership fee. Bro, you could get ripped in here. Yeah, you can. 공원 한켠에 운동기구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그게 전부 아무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이었던 겁니다. 딜런이 철봉에 매달려 몸을 올리며 회원권도 없이 이게 진짜냐고 외치는 장면은 보는 사람도 절로 웃음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헬스장 한 달 회원권이 평균 $50에서 $100 사이라는 걸 생각하면 공원 산책 나왔다가 공짜로 근력 운동까지 된다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 개념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독일에서도 공원 운동기구가 아예 없진 않지만 한국처럼 이 정도 규모와 퀄리티로 촘촘하게 설치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공원 한 곳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경복궁 옆 산책로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Good things about Seoul is how peaceful it is. It's like actually so peaceful. This is the most quiet city I think I've ever been in.
I agree. Like we are in the heart of the city and it's so quiet. And it's just so nice. Yeah. And like the weather is amazing. Yeah. And like just the people are great. Like just like how nice this greenery is. 릴리가 걸으면서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문을 엽니다. 도심 한복판인데 이렇게 조용한 도시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 말이 더 인상 깊은 이유는 두 사람이 이 말을 하기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도시가 도쿄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용하고 질서 있기로 손꼽히는 도시인데 그 도쿄보다도 서울 도심이 더 고요하게 느껴진다고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인 거죠. 델런은 여기 있으면 마치 잘 관리된 대학교 캠퍼스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요. 수백 년 된 궁궐 돌담길 옆으로 잘 정비된 보행로가 이어지고 그 위를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니는 풍경. 고층 빌딩 숲 한복판에서 이런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커플에게는 서울이 단순한 관광 도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북촌을 지나 익선동 한옥마을로 향한 두 사람은 또 다른 장면 앞에서 멈춥니다. 전통 한옥 건물 사이사이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비건 카페, 감각적인 소품숍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섞여서 영업 중이었는데요. 릴리가 한옥 안에서 파스타 한 입을 먹으며 연신 감탄을 쏟아냅니다. Is out of this world. I feel like that might surprise a lot of people. We're literally eating Italian food in Seoul. Seems like there's a lot of locals too that are coming here, so it's insane.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food options. It's not just we were in Japan for 2 weeks. I feel like there were not a lot of chains. There weren't a lot of different types. You weren't seeing Italian food on the street. There weren't a lot of options. 일본은 일본 음식 자체의 완성도가 워낙 높다 보니 2주를 있어도 다른 나라 음식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냥 파스타 한 그릇이 슬슬 그리워졌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오니 한옥 골목 안에서 정통 이탈리안 파스타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 음식이 훌륭한 건 당연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전 세계의 음식 문화를 품어내는 포용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어느 나라 음식이든 서울에 오면 각자의 자리를 찾는 구조. 그게 외국인들이 서울에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청계천에서 두 사람이 발견한 장면이 이 영상 전체에서 릴리가 가장 오래 멈춰 섰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하천 옆에 책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꺼내 앉아서 읽고 있는 광경이었는데요. 릴리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There's just like boxes of books by this river, and I guess you can just take one out and like read whatever book that you want. Like that's so cool. And then you have a Everyone's night lantern right there. okay. Everyone's just like reading these like books that they put out. Yeah, it's like a cozy setup. I've truly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and I think it's a great way to get people to get outside and 이런 걸 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청계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하천 옆에서 누구나 꺼내 읽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책 상자들. 그 옆에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해가 진 뒤에도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구조. 심지어 책을 읽다가 피곤하면 잠깐 눈을 감고 물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공간. 한국인한테는 그냥 청계천의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수십 개 나라를 여행한 외국인 눈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낯선 아름다움이었던 겁니다. it's my favorite city I've ever been to. And like I said, I'm not really like a city person, so I feel like that's a lot for me to say. Like I love this city. It's amazing. 공공공간이 시민들을 향해 여기 나와서 쉬어가도 좋아요. 책도 읽어요라고 조용히 말을 거는 나라. 딜런과 릴리는 청계천 벤치에 잠시 앉아서 다음날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와서 책을 읽자고 서로에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꽤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마침내 영상의 마지막. 두 사람이 한옥 숙소로 돌아와 18일간의 여행 전체를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So grateful, blessed, and happy we got to see every city there. Same. I love that country. Same. I love Japan. It is special, truly. It is very special, and I recommend everyone to go visit. And out of all of the cities that we went, I think that Seoul, South Korea is number one. For me, 오사카, 교토, 도쿄, 오키나와. 전부 전 세계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딜런은 영상 내내 일본은 진짜 특별한 나라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서울 사일 앞에서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서울이 1등이에요.
델런은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고, 릴리는 나는 원래 도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알죠? 라고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도시에서 이 말을 남겼다는 것.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지하철 직원이 형광펜을 꺼내드는 것, 공원에 운동기구가 있는 것, 하천 옆에 책 상자가 놓여 있는 것. 한국인한테는 그냥 익숙한 일상인데 외국인한테는 전부 이 나라 도대체 뭐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살아온 것들의 가치를 이 커플이 조용히 다시 꺼내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